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애플 에어팟 프로가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공홈에서 주문하는 경우, 배송으로 받는 경우 최대 11월 27일 받으실 수 있는데 3년 전 에어팟이 6주팟으로 변해가는 그때 현상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37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고, 해외여행 중 필수 구매 품목으로 에어팟 프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에어팟 출시 후 3일 만에 모조품이 출시되었고 대량 생산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 도매 상가가 위치한 선전에서는 이미 짝퉁 에어팟 프로 기대감이 넘치고 있고, 에어팟 프로의 다양한 액세서리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짝퉁 에어팟 프로 초기 출시 버전은 해킹된 H1 칩을 통해서 아이폰과 싱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100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품이 출시되지 않은 한국의 중고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게시판 등에서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 정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게시판을 통한 거래를 하지 마시고 정품이 출시되는 대로 구매를 하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무선 헤드셋 전쟁에 신호탄을 터뜨렸고, 이런 가운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첫 번째 대항마 아마존 에코버드가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무선 이어폰 시장의 70%가량을 잠식하고 있는 애플에 도전장을 내민 아마존은 지난 9월 에코버드를 선보이면서 보스사와 협업을 통해서 $129 99센트의 보스사의 향상된 음질과 액티브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통해서 주변 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마존의 인공지능 알렉사를 그동안의 그 어떤 아마존 기기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에어팟 2세대 유선 충전 모델이 공홈에서 $159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음질과 기능, 하지만 $30 낮은 가격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에코버드는 과연 애플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의 파이를 얼마나 차지하게 될 수 있을까요? 루트나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버드의 주문과 배송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쉽게 배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패키지 박스를 오픈하니 전형적인 아마존 라인업 중에서 알렉사가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청록색 박스에 컬러심이 되어 있고, 박스 디자인은 정말 흔해 보이는 중국 제조, 미국 판매 형태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전면에 캐치프레이즈로 Immersive Sounds and Alexa on the Go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몰입감 넘치는 음향과 휴대용 알렉사가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보스사의 액티브 노이즈 리덕션 아크가 붙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아마존 뮤직을 비롯해서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음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애플 인증 마크인 MFI 인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무광 매트 컬러 블랙의 아마존 로고인 스마일 마크가 보입니다. 추가 구성품으로는 간단한 설명서와 마이크로 USB 케이블, 추가 이어팁과 이어폰을 귀에 고정시키는 윙팁이 들어있습니다. 비닐을 벗겨내면 바로 무광의 에코버드 케이스가 촉감이 손에 들어오는데, 촉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고급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 USB 단자는 저가 제품임을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케이스를 열기 전에 약간 실망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에어팟 프로의 1.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한 손으로 여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바로 전면에 있는 상태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힌지는 달그닥거리지 않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파워비츠 프로 케이스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단 바닥 부분에는 페어링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케이스에서 분리해보니 생각보다 두껍고 커 보입니다. 갑갑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에코버드는 라지 사이즈의 이어팁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바꿀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어팁은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어서 부드럽고, 내부는 크기별로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의 메인 컬러 색상인 청록색을 넣고 기본 장착한 것을 보면 쉽게 이걸 권장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팁을 벗겨내고 확인해보면 인이어폰이라서 스피커 사이즈는 작지만 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뾰족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와 비교해보면 스피커 크기의 차이를 알 수 있죠. 에코버드는 귀에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윙팁을 제공하는데, 이게 은근히 불편합니다. 이어폰 전체에 둘러서 장착해 주어야 하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끼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이 윙팁 고무에 먼지가 너무 잘 붙습니다. 주머니에 아무 생각 없이 케이스 없이 넣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윙팁 때문에 머리를 심하게 흔들어도 귀에서 이어폰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케이스에 넣고 파란색 불빛이 변하면 아이폰과 페어링을 할 수 있는데, 앱스토어에서 알렉사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알렉사 앱을 통해서 페어링이 되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인이어 타입이기 때문에 돌려서 끼워주면서 귀 속에 틀어
막는다라는 느낌으로 끼워줘야 합니다. 착용감은 약간 무겁다라는 감이 있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기존 에어팟보다는 짧아졌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온 마이크 부위를 터치할 때 핀치 타입으로 이렇게 집어줘야 하는데 이 동작을 하다 보면 해당 부위의 피부에 손이 닿기 때문에 깔끔함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기존 에어팟의 터치 방식이 개인적으로 더 편하고 깔끔한 동작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에코버드도 터치 방식이 깔끔합니다. 두 번 두드리면 노이즈 리덕션이 실행되거나 전화를 받거나 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리를 호출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설정은 앱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앱을 한번 살펴보면요. 배터리 레벨과 노이즈 감쇄 기능에 ANR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소리 듣기 모드를 실행할 수 있고 5단계로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모든 기능을 끌 수도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는 베이스, 미드, 트래블 조정이 가능합니다. 에어팟 프로와 같이 이어팁 사이즈 테스터도 제공을 하고 있고 제스처 설정과 음성 통화 시 본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어폰과 케이스 모두 식별 번호를 제공해서 위치 확인에서부터 로그 정보도 보여주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 시에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에어팟 프로, 에어팟, 에코버드의 사용 비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용감입니다. 착용감은 에어팟 프로, 에코버드의 순서입니다. 에어팟이 오픈형이라서 착용감이 조금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인이어이지만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면 에어팟에 비해서 갑갑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적응이 되면 에어팟 프로가 에어팟보다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에코버드는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 깊게 들어가는 인이어 타입이라서 조금은 불편합니다. 게다가 윙팁도 귓바퀴에 걸어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번잡합니다. 무게는 에어팟이 4g으로 가장 낮았고 에어팟 프로가 5.4g, 에코버드는 무려 8.6g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정한 무게와 안정감 때문에 저는 에어팟 프로에 적응을 하고 나니까 에어팟은 왠지 허전하고 에코버드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버드의 착용감은 전형적인 인이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운드, 음질입니다. 앞선 영상에서와 같이 팝, 힙합, 재즈, 블루스, 클래식, 가요 대부분의 장르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세 가지 이어폰 모두 준수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오픈형인 에어팟의 음질은 에어팟 프로와 에코버드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에어팟 프로와 에코버드 중 승자는 누구일까요? 에어팟 프로와 에코버드 모두 음질이 뛰어납니다. 에코버드는 이퀄라이저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깊은 음감을 본인의 취향에 맞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 속에 더 깊게 들어가는 이어폰이기 때문에 머리 가운데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 같은 느낌과 밸런스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인이어 타입이지만 귀 속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에 착용감은 편리하고 또 음감과 음색도 대체적으로 무난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아이폰 뮤직 플레이어에서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 방법이 무척 불편합니다. 이 기능을 찾아보시려면 세팅에서 뮤직 앱으로 이동을 하시고 하단으로 이동해 보시면 플레이백에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이미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은 어렵지만 각 장르별, 특징별로 세팅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애플이 추구하는 베이스가 강화된 음질은 이런 맛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어렵지 않게 세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기본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음악에 맞추어서 이 세팅만 바꿔주셔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버드와 에어팟 프로의 음질은 취향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끝나지 않는 선호도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난한 에어팟 프로의 음질이 조금은 저에게는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리덕션 기능입니다. 우선 에어팟은 오픈형이라서 이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에코버드의 잡음 감소 기능은 타사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반해서 조금은 자신감 없는 듯한 이름의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집에서 아주 빠르고 쉽게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사용하고 있는 맥북의 펜을 최대로 틀어보고 소리가 들어오는지 확인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사실 1978년 보스에서 처음 만들었고 항공기 파일럿들의 소음 노출에 대한 청력 보호 차원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만 에코버드의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높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기능을 정확히 사용하시려면 이어폰을 돌려서 착용하시고 마치 물안경에서 압축 공기를 빼듯 귀 속 압축 공기를 모두 빼주시고 꽉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맥북 팬소리 차단 효과 10점 만점에 에어팟 프로는 9점입니다. 그리고 에코버드는 10점 만점입니다. 에코버드에서는 정말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에어팟 프로에서는 잡음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둘 다 뛰어난 성능이 있지만 에코버드가 조금 더 강력했습니다. 승자는 굳이 따진다면 에코버드입니다. 그리고 코덱은 에어팟 프로, 에코버드 모두 AAC와 SBC 블루투스 코덱을 사용하고 있어서 음질이나 레이턴시 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레이턴시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음악 재생이나 비디오 감상에서는 문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리듬 게임 시에는 게임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버드는 노스사의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이 드라이버는 사실 보청 장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최근 프리미엄 이어폰 시장에 드라이버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통화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품질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우선 에코버드의 통화 품질은 에어팟보다는 좋고 에어팟 프로보다 약간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에코버드 통화 시에는 상대방 목소리가 머릿속 가운데 집중되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는 파워비치 프로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에어팟 프로가 조금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에코버드의 진정한 참맛은 바로 알렉사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2014년 개봉한 영화 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AI의 사만다 역할로 나오고 주인공인 티오도르가 AI의 사랑에 빠지면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삶과 고뇌에 대해서 미리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의 사만다가 알렉사로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자, 시리가 있는데 알렉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영어 인식률에 있어서 알렉사가 시리보다 인식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하버드 대학교와 MIT 대학교가 위치한 캠브리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인공지능 AI 선두 기업의 부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를 비롯해서 100여 개가 넘는 AI 관련 기업들이 캠브리지에 위치하고 있고, 삼성의 보이스 리코그니션 팀, 음성 인식 기술팀은 외곽에 위치한 벌링턴이라는 곳에 삼성페이와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회사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어서 AI와 관련된 시장 동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구글이겠죠. 맞습니다. 구글의 AI는 음성인식에서부터 현존하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AI를 통해서 시장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쇼핑몰 업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스턴 외곽에 위치한 리딩이라는 곳에 아마존 로보틱스에서는 로봇을 통한 창고 및 물류 완전 자동화를 준비하고 있고,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실 아마존의 AWS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마존의 AI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바로 아마존의 트로이 목마 전략 때문입니다. 2014년 11월 아마존은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를 선보였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알렉사의 발전과 함께 초소형의 에코닷을 무려 $29 99센트에 판매하는 전략으로 미국 가정에 보급을 시켰는데, 이 전략을 통해서 북미 스마트 스피커 시장의 62%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알렉사가 있었습니다. 알렉사로 날씨 체크와 같은 기본적인 명령에서부터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거나 도착한 문자를 읽거나 보내기, 처음 도착한 지역의 편의점 위치를 찾거나 우버 예약도 가능합니다. 에코닷을 구매한 많은 미국인들은 알렉사와 연동되는 도어락, 보안 카메라, 스마트 램프 등 스마트홈 기기들의 구매를 선호하게 되었고, 아마존은 이러한 기기들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코버드를 사용하시면 이 알렉사가 내 머릿속 한 가운데 새로운 자아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에코버드의 알렉사는 실질적인 첫 웨어러블 컴퓨터이자 향후 10년 내에는 영화 허에서 보여준 인공지능처럼 완벽한 자아처럼 인식될 것이며, 또한 인체에 삽입되어서 시판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만 지원되기 때문에 구매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영어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총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에코버드는
장점인 우수한 음질, 뛰어난 노이즈 감소 기능, 그리고 알렉사를 포함하면서 가격은 130불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저렴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갖춘 무선 이어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에어팟과 비교해서 두껍고 무거운 무게와 먼지가 잘 붙는 윙팁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말에는 60여 개의 음성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 MS 오피스의 프로그램을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피스 버드가 249달러의 가격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분께서 8만 명이 되었습니다. 8만 명 기념으로 에코버즈를 두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는 구독과 알림 신청, 이 영상에서 좋아요와 원하시는 댓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대부분 이메일을 남기지 않아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댓글에는 절대로 이메일을 남기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첨은 미국 시간 11월 27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로 한 발 빠르고 현명한 선택의 중심에 루트9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